자, 오늘 할 것은 페이지 교재 64쪽에 있는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이제 밭작물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종합위험 그랬으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과거에는 수확 감소금, 수확이 줄어들면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피해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피해가 있으면 뭘 보장해 주냐면 생산비를 보장해 주게 합니다. 농사를 짓게 되다 보면요. 생산비가 필요합니다. 즉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밭도 빌리고 밭갈이도 하고 비료도 뿌리고 노타리도 치고 초기에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기 전에 준비할 때 필요한 생산비도 필요하고 고추를 만약에 심었다 하면 고추를 정식하고 난 후부터 수확할 때까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농약도 해야 되고 제초도 해줘야 되고 이런 또 생산비가 필요하고요. 수확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수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생산은 다 키웠으니까 그때부터는 수확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생산비하고 수확비가 총 합쳐서 우리는 농비라고 하죠. 농사 비용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용인데 보험회사는 수확할 때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질 않고요. 생산비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터졌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때 생산비는 수확이 줄어들면 아니라 농사를 져서 피해를 입었으면입니다. 그랬을 때 주는 밭작물 품목인데요. 주로 밭작물 품목이 구분을 항상 이 밭작물 품목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구분을 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밭작물 대표적인 거 생산비의 대표적인 게 고추입니다. 어제 공부하셨죠? 그제 밤에 공부하셨죠? 고추 1과목 모니터링 했습니다. 1과목 다 하셔서 고추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 들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내가 고추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브로콜리 몸이 좋은 거죠. 브로콜리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마트에 오면 이렇게 몽실몽실한 게 브로콜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농지에 가면 브로콜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잎이 다 달려있죠. 그 차이예요, 그거. 걔가 뭐냐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래요. 땅에 심어져 있는 게. 쪼르륵하니 이랑이가 둑 세워서 쭉 심어놓고 키우거든요. 이 브로콜리 나오니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우리 각시가 그 브로콜리를 사가지고 조그만 거 이파리 달린 것만 사가지고 와서 삶아서 먹이더라고요. 이렇게 싸요. 근데 이파리가 또 몸에 좋다고 그걸 먹이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궁극적인 것은 싸다는 거죠. 싸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싼 것을 먹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 하나 묶을 겁니다. 이렇게 묶을 거고요. 그 다음에 김장용 세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장하면 제일 먼저 뭐 필요해요? 배추. 또 뭐 있어요? 무. 그렇죠. 파인데 요거 이제 대파라고 할게요. 자, 김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당근 하나 넣어볼까요? 당근 색깔 넣어야 되니까 당근. 그 다음에 김장하고 나면 각시가 고생하잖아요. 그랬으니까 고생한 각시한테 단호박에다가 좀 몸에 좋은 거 넣어가지고 폭 삶아서 좀 우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호박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밭작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게 뭐냐면 메밀입니다. 메밀 이렇게. 그래서 밭작물은 얘네들 품목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피해율, 즉 보험금을 산정할 때의 공식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추라든가 브로콜리는 메모만 일단 이건 해놓으시고 뒤에 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어차피 1월 달부터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고 대표적인 보험금 산정 문제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고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자, 고추는 잔존보험 가입금액 메모만 해놓으세요, 그냥. 잔존이란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짓다 보면 생산비가 투입이 쭉 되는데 생산비가 100% 투입되기 전에 사고가 터졌으면 그 농지에다가 투입한 생산비가 지금 총 생산비가 100만 원을 예산을 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50만 원 정도 투입했을 때 사고가 터졌으면 거기에 생산비를 얼마 투입된 거예요? 50만 원 투입된 거예요. 50만 원. 예를 들어서 또 100만 원이 예산 잡고 했는데 100만 원이 다 투입이 됐어요. 근데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의 보험금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여기다 투입한 생산비를 못 찾은 게 얼마예요? 보험에서 50만 원 찾았으니까 50만 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에 이제 고추는 여러 번 사고가 3번 나면 3번 난 대로 그대로 조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고추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아요. 접수하는 순간 바로 가서 생산비 손해조사를 바로 해버립니다. 사실 원칙대로 하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자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바짝물 품목 중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을 모두 쓰시고 그러면 고추하고 브로콜리 쓰시는 게 맞아요. 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는 잔존보험 가입금액이죠. 여기다가 뭐 하냐면 경과비율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요. 비율. 그 다음에 곱하기 피해율 얼마 피해 입었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까지 아예 해놓으세요. 병충해 별 인정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렇게 그대로 치면 이거 계산하고 마지막에 빼요. 동일선상이가 지금 곱하기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다 곱한 다음에 얘를 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안 넣어도 되시고 찜찜하시면 넣으시고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콜리도 같아요. 잔존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1과목에서 있죠. 고추는 자기부담금 어제 그저께 공부하신 것 같은데 몇 프로짜리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3%, 5%. 그렇죠. 3%짜리는 보험사고 얼마 안 나신 분들, 즉 손해가 얼마 안 지금 보험회사에 끼치지 않은 분들. 5%짜리는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5%, 5만 원 공제하고 난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추는 보험금 지급 공식 배추 뭐 김장용 세트 있죠. 김장용 세트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어떤 식으로 주냐면 보험 가입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보험금은 얘는 이렇게 주고 얘는 이렇게 준다고요. 얘가 가입금액이 생산비거든요. 생산비에서 피해율에 자기부담을 빼고 주는 거. 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낫겠구나라는 거. 괜히 배추에다가 보험금 구하라 했더니 잔존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해갖고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런 거 빼시면 날 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품목별로 좀 구분하는 게 좋다. 메밀도 보험금이 있죠. 메밀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국수. 그죠. 메밀은 어디다 가입돼요? 지금 가입지역이 전국인가요? 아니면 평창? 전남 쪽은 가입 안 하나요? 엊그저께 메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전남도 가능합니다. 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
뭐요? 갖고만 묶으지. 그걸 또 메밀 하나 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메밀은 이제 특이한 거 여기다 살짝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메밀은 왜 얘네들하고 구분해 놨냐? 같은 공식인데.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은데, 왜 이렇게 메밀 혼자 외롭게 구분해 놨냐라는 거잖아요. 얘는 뭐가 다르냐면, 얘네도 다른 게 피해 면적. 피해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얘네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 놓으시면 아하 이렇게 3개 정도로만 구분해 놓고 내가 생산비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거 한번 봐볼까요? 고추 한번 보죠. 이렇게 고추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없이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추 조사 많이 신고하신 분들을 보면 3번 뭐 이렇게 신고를 하셔요. 그럼 보험금도 갈 때마다 피해가 있으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 특이하네. 그러죠. 4번 신고했는데 4번 갈 때마다 손해가 나왔으면 보험금 4번 줄까요? 그러면 설마?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죠. 그렇지만 줍니다. 피해가 나오면 줘야죠. 저 것이에요. 그렇죠? 5번 줄까요? 줘요. 줘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주로 병충해 때문에 많이 이제 하긴 합니다. 자, 그럼 고추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농사를 짓게 되면 처음에 일관목 공부하셔서 알겠습니다만 생산비, 준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총 생산비라는 농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고요. 수확할 때 되면은 수확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지요. 근데 보험회사는 수확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습니다. 생산비만 합니다. 그러면 생산비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이해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비는 처음에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도 빌려야 돼. 내 땅이 있으면 내 땅도 사실은 임차료가 지금 다른 작물 심었습니다. 남한테 세내줬으면 그 땅 임차료 내가 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임차료도 또 생산비에 들어가고요. 노타리 치는 비용, 농기구 갖다가 쓰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생산비죠. 근데 얘는 고추는 원래 씨앗을 바로 밭에다가 심는가요? 아니죠. 모를 키우는 거죠. 그걸 모를 키운다고 해서 우리는 육묘한다고 그래요. 육묘. 그죠? 그래서 고추를 심어서 모종을 우리 시장 가서 샀잖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서 밭에다가 이제 심는 걸 우리는 정식, 네가 이제 평생 자라야 될 거, 네 일생 동안 자라야 될 때다가 키우는 걸 옮겨 심는 걸 정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식하기 전까지 이런 쭉 고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농기계도 구입해야 되고, 빌리든 건 빌리고, 밭도 빌리고, 노타리도 쳐야 되고, 비료라든가 제초제도 살포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멀칭도 해야 되고, 터널 재배 방법 다 그렇게 했으니까, 멀칭도 해야 되고, 터널 재배 같은 게 있으면 터널 재배도 하고, 이런 비용들, 정식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농사를 준비할 때, 농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안 심었어, 지금 고추 모종은. 근데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고추는 준비할 때 비용이 예를 들어서 총 농비가 생산비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고추는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55만 7천 원이에요. 오, 그래. 55만 7천 원이면 총 생산비의 몇 프로예요? 그렇죠. 55.7%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합니다. 준비기, 준비할 때, 농사를 준비할 때 생산비,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의 비율, 즉 계수가 얼마냐? 55.7%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말하기가 귀찮죠. 준비기, 생산비기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다른 용어 한 글자로 만들어 놨어요. 빵에서. 그게 뭐냐면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 그러면 뭐라고요? 고추 알파 그러면 몇 프로? 55.7%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식을 비로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정식을 하면은 얘는 고추는 정식하고 얼마 정도를 키워야 고추를 수확할 수 있냐면 쭉 분석해 보니까 박사님들이 쫙 분석해 보니까 석 달 열흘은 키워야 고추를 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냐면 표준 생장 일수라고 합니다. 고추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요게 며칠이라고요? 100일이에요. 100일. 그러면 100일 동안 고추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들어간 돈이. 고추를 농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총 얼마라고요? 100만 원에서 준비할 때 들어가는 거 55만 7천 원 빼면 돈 있었네. 나머지 돈 갖고 나머지 돈 이게 얼마예요? 44만 3천 원. 그죠? 3천 원 요거죠. 이 돈 가지고 정식해서 100일 동안 정식해서 100일 동안 이 돈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주로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농약 같은 거. 고추는 이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농약을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하고요. 비가 오거나 난 후에는 바로 또 농약을 해야 되고요. 고추를 한 불 따고 이제 수확한다 그러면 또 농약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돈이 얼마, 얘는 며칠 쓸 것 같아요? 100일 동안 쓴다고요. 이 돈 가지고. 총 농사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숫자로는 44만 3천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얘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얘처럼 만드는 게 뭐예요? 이 돈을 얘처럼 만드는 게 뭐예요? 100만 원, 원래 100%에서 그 말이잖아요. 100%에서 뭘 뺐어요? 그렇죠. 알파를 빼면 이 돈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이 돈 말은 얘가 이렇게 쓰나 이 말이랑 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되시죠? 그러면 이 돈에서 사고가 총 이 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얼마가 손해가 났냐. 즉 이 돈 44만 3천 원인데 예를 들어 키우는 과정에서 정식해 놓고 한 40일이 경과할 때 경과할 때까지 하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총 생산비는 얼마나 들었을까라는 거잖아요. 40일째 되는 날 사고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식은 4월, 40일 하면 또 너무 또 헷갈리니까 30일 할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정식은 4월 1일 날 했어요. 사고가 언제 났다고요? 사고가, 즉, 보험 사고가 4월 30일 날 났다고 해보죠. 뭐, 이렇게. 30일 날 사고 나면 30일 정도 키우고 있는데, 정식하고 30일 정도 키우고 있는데, 사고가 터졌다. 그럼 이 사고가 터진 날까지 이 100만 원 중 총 얼마가 들어갔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금액. 그 금액을 일단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뭐예요? 그 금액이 잔존보험가의 금액은 뭐예요? 보험금을 한 번도 안 탔으니까 일단 1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고가 터질 때까지, 터진 날까지 이 돈이 몇 프로나 들어갔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총 100만 원이 농사비였다면 55만 7천 원은 초기에 들어갔을 거고 이미. 그 다음에 쭉 매일 이 44만 3천 원 갖고 매일 100일로 나눴더니 하루에 4,400원씩, 4,430원씩 지금 매일 좀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일째 지난 날 얼마나 돈이 투입되고 그 계약자, 그 주머니 아직 투입 안 한 돈은 주머니에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럼 주머니에 있는 것은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투입된 것 중에서 손해본 걸 보험자가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봐볼게요. 30일째 되는 날 사고가 터졌다 하면 이 사람은 이 집에
이 농지에 돈이 얼마나 투입됐을까라는 거 한번 봐보실 수 있겠죠. 자, 볼까요? 그냥 아주 멍청하게 얘가 44만 3천 원이에요. 그러면 44만 3천 원 요거 있죠. 나누기 100일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100일. 그래서 며칠째 되는 사고를 했다고? 30일째 되는 날 사고 타셨다고요. 얼마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볼까요? 43,000, 4,330원 곱하기 30일 하게 되면 13만 2,900원. 이거 돈으로 해보면 아주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이건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돈으로 빼나 공식으로 빼나 같은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가십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자, 처음에 100만 원 총 예산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 생산비 보장 보험 가입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100만 원 중에서 농사 짓기 전에 로타리도 치고 농약도 하고 멀칭도 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55만 7천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로타리 나서 이제 비로소 정식을 했죠. 정식을 해서 사고가 날 때까지, 즉 정식해서 100일 동안 쓸 돈이 얼마였어요? 44만 3천 원이었는데, 근데 정식하고 30일째 되는 날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0일째 되는 날까지 이 농지에 돈은 얼마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총 100만 원 중에서 이 말이죠. 얼마 들어갔어요? 플러스 55만 7천 원이죠. 플러스 55만 7천 원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래서 총 68만 9,900원입니다. 그렇죠? 이상하다. 50만, 예. 68만 9,900원, 예, 예. 맞나요? 예. 68만 9,900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계약자는 이 돈에 대해서 지금 밭에다가 지금 생산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돈은 약 32만 원 정도는 내 주머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 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디에서 최고 한도 책임질 수 있는 한도가 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액을 빼는 방법이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쉽게 공식을 통해서 이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수확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공식을. 자, 알파 이렇게. 알파 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55만 7천 원. 고추. 준비 생산비 계수로는 55.7%. 그죠? 플러스 일단 알파 들어갔잖아요. 내 돈 초기에.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1이 뭐예요? 100만 원이어서 50만 7천 원 빼고. 요거에 얼마예요? 요게 44만 3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잖아요. 그쵸? 요건 얼마예요? 55만 7천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 44만 3천 원 가지고 며칠 쓴다고? 100일 쓴다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100일 쓴다고 그랬잖아요. 100일. 근데 사고 언제 터졌다고? 30일째 되는 날 터졌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공식,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산출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니까 50만 7천 원이라 우리는 지수로 써버리면 되죠. 알파를 우리 뭐라고요? 0.557 플러스 1 마이너스 0.557입니다. 이렇게. 뭐요? 557 빼고 다시 1이고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이게 100일이 표준 생장일수라 했잖아요. 표준 생장일수. 100일간 키울 거라고. 근데 사고가 며칠 키우다가 30일 키우다가 그래서 얘가 생장일수라고 해요. 한번 해보시죠. 얼마 나온가? 자, 0.557 플러스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557 가로 닫고 곱하기 30에 100입니다. 그러면 0.78029. 선생님이 잘못 눌렀구나. 0.57 곱하기 1 마이너스 0.57 곱하기 0.3 해도 되겠네. 0.57 플러스 1 마이너스 0.57 곱하기 30에 100 하면
0.6899 나오네. 0.6899 나옵니다. 0.6899. 0.6899. 그러면 어떤 걸 지워줘야 될까? 0.6899.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죠? 그러면 0.6899면 얼마에서? 100만 원에서. 그죠? 곱하기 0.6899면 얼마예요? 68만 9,900원입니다. 맞나요? 얘하고 똑같죠.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도 산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약식 계산식을 통해서도 쉽게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이 농지에 들어간 생산비를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그 쉽게 알아낸 그 생산비에 대해서만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줄여서 경과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과비율. 그죠? 이제 고추는 이런 식으로 뭐 때문에 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고추는 일거에 수확을 해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수확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어떤 농가는 40일, 어떤 농가는 11월까지 막 이렇게 고추를 따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지마다 수확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간 수확하는데 벼 같은 경우는 오늘 수확해 그러면 오늘 그냥 몇 시간에 다 수확해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일거에 수확하지 않아요. 한 불 따고 두 불 따고 어쩐 집은 5불 따고 그냥 뽑아서 버리고 거기다가 후작으로 배추를 심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나는 후작 없어요. 고추 계속 할 거야. 그러면 계속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쉽게 사고가 났을 당시에 지금 생산비가 얼마나 투입됐냐라는 걸 알 수 있죠.